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학생사회에서 토끼를 기르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품평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북은 전국적인 살림집 건설이 한창인데요. 각 지역의 다양한 마감재 종류와 그 기술,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소식 준비해봤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은 북의 국가과학원, 창립 70돌 기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한파 속에 북은 날씨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지 북의 일기예보 함께 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 북이 향후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죠. 지난 11월 30일 6차 전원회의 소집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원회의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되는 북의 인기 만화 주제가 메들리 공연 감상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이죠. 물범의 특징과 습성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풀과 고기를 바꾼다. 북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요.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토끼겠죠. 풀만 먹여도 잘 자라고 고기에다가 털, 가죽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북의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토끼 기르기에 열중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보면 제각각 나름의 토끼 기르기 경험이 쌓일 테고요. 서로가 기른 토끼를 품평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따라 배우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 소식 함께 보시지요.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릴 때 대한 방정책을 받들고 각지의 학교들에서 토끼 기르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전국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과 학생 소년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가 29일과 30일 청년동맹 중앙강습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과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교 교장들, 청년동맹 소년단 지도원들과 학생 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품평회에서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토끼 사양 관리와 수입 방역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됐습니다. 13개 더 청년동맹위원회에서 100여 마리의 우량 품종의 토끼들과 130여 종의 수약품, 수십 종의 배합모기들을 출품하였습니다. 평가는 집체별, 개인별로 진행하는데 청년동맹 일꾼들뿐 아니라 축산부문의 전문 일꾼까지도 참가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이 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해보니 다른 도들에서도 좋은 품종의 토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단위들에서 좋은 경험을, 우수한 경험들을 많이 배워서 우리 시안의 토끼 기르는 학교들에 널리 보고하려고 합니다. 한편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정주시 소주고급중학교에서 도적인 토끼 품평회와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해서 이들의 토끼 기르기 경험을 도안의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품평에서 창조된 경험들을 도안의 모든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에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따라 없애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의 운동을 적극 벌여 모든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과 학생들 속에서 토끼 기르기 운동에 적극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온 농촌은 가히 살림집 짓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 북은 지금에서도 새 살림집 입주 모임 소식 자주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집을 짓는 것뿐 아니라 또 평양에서는 1년에 1만 세대나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건축 자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키워드는 바로 우리의 건재에 있다고 합니다. 각 도마다 건설 자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지방의 자원으로 건자재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 노력과 발전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도 건재 전시회 2022가 열렸습니다.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웅대한 설계도 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변혁적 실체로 또렷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 곤제 생산 기지를 꾸리고 지방의 자원으로 질 좋은 곤제품들을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원만히 갖추어서 마감 곤제들을 시군 자체의 힘으로 생산 보장하는 좋은 경험들이 창조되고 있는 속에 각도 곤제 전시회 2022가 개막됐습니다. 지방 건설, 농촌 건설을 우리의 곤제로 이런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당의 시군 중시 사상과 새시대 농촌 건설 강령을 받들고 각 도에서 곤제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지방 건설과 농촌 건설을 적극 추진할 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전시회에서는 도들에서 국산화된 곤제 생산 기지를 꾸려놓았는가, 또 어떤 제품을 생산했으며 그 질은 어떠한가, 생산된 제품들이 실제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개막식이 1일에 평성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박훈 동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두일 동지,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범 동지, 관계부문, 곤제 생산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박훈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각 도와 직할시들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농촌 건설 살림집 모형과 건재 생산 공정 모형들, 그리고 지방 건설과 농촌 건설에 많이 이용되는 건제품 100여 종의 2,600여 점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발전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에서 다른 도의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다 같이 보상할 수 있는 국산화되고 현대화된 건재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우리 평안남도 전시장에는 도안의 유로 공장 기업소들에서 출품한 백공 한정의 417점의 각종 건제품들이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성 털가공 사업소에서 출품한 착색 털 제품은 탈색도 없고 내구성도 높기 때문에 건설자들과 수요자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라선시에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마감 건재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수지 건제품이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제품들이 다양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중심에 놓고 이번 전시회 교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1일은 북의 국가과학원이 창립된 지 7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가과학원, 이름만 들어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단위일 것 같죠. 국가과학원은 북의 과학기술부문 정책 집행과 연구를 총괄하는 내각산하 최상위 기관이지요. 우리 남쪽의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를 연상하시면 될 듯한데요. 산하에는 산림, 건설, 석탄, 수산, 경공업, 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분원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70년 장구한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려고 할까요? 국가과학원 창립 70돌 기념보고의 소식 전합니다. 국가과학원 창립 70돌 기념보고회가 11월 3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박혜성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철용 동지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의 일꾼,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정호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태성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속에서 주체 40일 1952년 12월 2일 첫 걸음을 뗀 국가과학원이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건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차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받들어서 우리 국가의 주체적 힘을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명줄로 간직하고 혁명적인 탐구 정신을 발휘해서 당 정책을 굳건히 옹이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빛내는 데 공헌하고 있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 정호원들에게 창립 72세 즈음에서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과학원 원장 김승진 동지의 기념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과학연구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나라를 발전되고 문명한 주체의 강국으로 전변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12월이) 되면서 영하 10도, 20도에 달하는 추위가 닥쳐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겨울이 오면 과연 내일은 몇 도나 떨어질지, 눈이 내리지는 않을지 날씨 뉴스를 평소보다 더 잘 챙겨보게 되지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도 매일 뉴스 말미에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알려줍니다. 기상캐스터의 옷차림이나 이미지, 날씨를 전하는 형식 모든 게 우리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번 주간 날씨 어떻게 소개했는지 주초 날씨 뉴스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이 주로 개이면서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져서 추위가 한결 풀렸습니다. 최근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을 보면은 11월 30일에 령화 6도로 내려갔다가 점차 오르면서 오늘은 령화 0.3도로서 어제보다 3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9일경까지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면서 낮 동안의 날씨는 한결 따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황해남북도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황해남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리원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소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소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7일이 량강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쪽 소식 접할 때 주로 무슨 몇 기 몇 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기 몇 차, 이 숫자도 복잡하고 회의도 당대회냐, 뭐 정치국 회의냐, 전원회의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곧잘 뭐 그냥 중요한 회의겠구나 하고 지나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북은 워낙 당 중심의 사회니까요. 조선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의 체계와 성격만 알고 있어도 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보면 향후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짐작할 수도 있고요. 마침 지난 11월 30일 제6차 전원회의 소집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소식과 함께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회의 소집 결정 내용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주체 110일 2022년 11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2년도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령을 총화하고 2023년도 사업 계획과 현시기 당과 혁명 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네, 김정은 총비서 관련 동향이나 조선노동당의 주요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담당자이죠. 이춘희 아나운서의 발표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전원회의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회의의 소집 주체가 제8기 제11차 중앙위원회 정치국이라고 나왔어요. 중앙위원회는 뭐고 또 정치국은 뭘까요? 예, 일단 그 전원회의나 정치국을 알려면 중앙위원회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이 조선노동당의 여러 가지 회의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나 꼽는다면 뭘 꼽을 것 같아요? 당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열리고 또 며칠씩 열리기도 하고 회의 내내 남쪽 언론에서도 조명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전당대회
따지자면 그 비슷한 건데 급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북은 당이 무엇을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과 그 해의 정책, 사업 결정 내용 이런 것들을 당에서 결정하고 그걸 끌고 나가는 사회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당대회를 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80년 제6차 당대회를 열고 난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소련을 비롯한 이 동구권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붕괴됐잖아요. 굉장히 위기가 온 거죠. 거기에다 또 연이어서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90년대 중반에 북은 그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당대회를 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서야 2016년도 5월에 가서 이제 7차 당대회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8차 당대회가 1월 달에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럼 5년 만에 열린 거고 또 정상적으로 된다면 5년 뒤인 2026년에 9차 대회가 열리게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5년의 당대회가 열리는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이제 그 당대회가 주는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중앙위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앙위원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전원회의라 하고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또 산하에는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면 정치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원회의의 소집 주체가 정치국인 거 보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권위가 높은 그런 단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전원회의를 또 자주 열 수는 없잖아요. 중앙위원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시기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일상 시기에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있고요. 그리고 최룡해 이제 뭐 최고인민회 의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인물들이 모여서 정치국에서 이 중앙위원회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요. 그런 결정된 내용을 이제 책임 있게 집행하는 단위가 비서국인 셈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5년에 한 번씩 제일 중요한 게 당대회가 당대회다. 열려. 예. 그 사이에 일상적인 당을 지휘하는 게 중앙위원회예요. 그 중앙위원회 밑에는 정치국과 비서국이 있는데 중요한 걸 결정하는 건 정치국, 집행하는 건 비서국. 그 중앙위원회가 전체 다 모이는 건 전원회의. 그건 때 되면 열리는 거. 예,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숫자가 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네, 몇 기 몇 차. 네, 그것도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1월에 열린 당대회가 제 8차 당대회였잖아요. 그럼 그 8차 당대회에서 다음번 5년 뒤에 열리는 9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모든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제 8기 1차 전원회의, 제 8기 2차 전원회의 이런 식으로 쭉 8기라는 기수가 붙고 이제 전원회의가 차수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9차 당대회 이후에는 9기, 1차, 2차, 3차. 맞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회의는 주로 어떤 걸 결정하는지 논의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6차 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 5차 대회 때는 어떤 걸 논의했었는지 또 언제 열렸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5차 전원회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올해 6월 11일 날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크게 4가지 결정을 하는데 조직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방역 문제에 관련된 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그 5개년 계획의 진행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 규약 개정 이런 게 있었는데요. 회의 방식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엄청 큰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앞에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주석단에 김정은 총비서 비롯해서 높으신 분들 쫙 앉아 있고 나머지는 방청객이 앉아 있잖아요. 그걸 보면 뭔가 다 같이 논의하거나 회의하는 건 아닌 분위기인데 뭐 연설도 김정은 총비서 연설을 모두가 듣는 형식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개회식만 보신 거죠. 개회식에서 이제 대표자 연설을 하는 것을 본 거고 실제로는 9개 분과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4차 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그동안 잘 집행된 건 무엇이고 또 뭐가 부족했고 뭘 정비해야 되고 뭘 보강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거든요. 그 논의된 내용을 이제 다시 또 전원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전원회의는 그것을 또 이제 종합하겠죠. 종합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서를 채택하고 폐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럼 저는 그냥 그중에 딱 한 면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6차 전원회의에서도 그 비슷한 형식으로 이어지겠네요, 진행이?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들에 대해서 쭉 이제 분석하고 토론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목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연말에 하게 되는 제6차 전원회의 결정 사항이 2023년도 신년사와 가름할 것 같습니다. 대체될 수도 있겠다. 예. 어쨌든 2022년이 5개년 계획의 한 복판이 지나간 셈이니까 어떻게 한 해를 결속 짓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 지을 수 있는 회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북의 인민들은 지난 12월 1일 출근길에 전원회의 소집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 풍경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가 11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를 이제 승리적으로 결석하기 위한 12월이 첫 아침 출근길을 이제 다거치면서 당정에는 제8기 제11차 정치국 회의 서식을 접하고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정무원들이 정치국 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빛나게 결석하고 5개년 계획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할 다음 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투할 이런 정말 시련과 난관이 많았어도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용도 따라서 승리만은 이렇게 왔는데 이에 마지막까지 더 분발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서식에 접하고 새로운 신심과 낙관이 넘치어 정돈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마다에 올해의 성과적 결석을 위해서 분투하려는 드높은 열의와 약동의 기백이 한껏 느껴집니다. 출근길 높은 비는 수도의 어디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안의 요맹원들이 진행하는 박력 있고 특색 있는 출근길 선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출근길 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몸은 비록 여기서 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도 올해를 순위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두 바쁜 걸음을 타고치고 있는 조기 수도 시민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 열이 안고 출근길에 오른 우리 수도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회에 밝은 활력을 더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경루동의 주인들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해서 받아놓은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는데 이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도로관리를 더 책임져서 진행해서 수도의 거리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저희 모든 힘을 다할 결심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 모두가 노력 혁신자 공로자 동지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출근길에 오를 때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며 온 한 해를 달려온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의 혁신자들도 새로운 열정을 안고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동무들과 이번 달에 누가 더 많은 시를 뽑나 경쟁하자고 출근하는 게 약속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기술혁신 과제를 이달 중에 꼭 끝내야 되겠는데 푸르는 시간이 막 아깝습니다. 12월 하게 되면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질 좋은 비단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내어주신 유은교실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하나 무조건 관찰하겠다는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터와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려는 사람들의 지향은 하나 같았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전국적인 1중학교 부분 다감을 경연에서 1등을 했지만 학생들의 실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올해 지가 기획했던 세계수방복 창조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달 초에 학교 쪽인 학과 경연이 진행되게 되는데 모든 과목 시험에서 단독 성적을 받아서 이번에도 꼭 우리 학급이 1등을 하자고 동문들과 약속했습니다. 11월 달에 경리적인 사변을 안 하는 우리 국방과학 준사들처럼 나도 뭔가 연말까지 좀 더 뚜렷한 과학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섭니다. 이제는 올해 목표 수행을 위한 마지막 지선주로에 들어섰습니다. 더 부강해질 우리 조국의 2023년을 위해서 이달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그쳤습니다. 비약과 혁신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안고 이어가는 우리의 출근길.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길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더 큰 승리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의 길로 잇따라 있습니다. 평양의 일상거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뉴스지요. 네. 길거리 그 대형 스크린에 우리가 익히 보아오던 그 리춘희 아나운서가 등장해서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도를 전하는 아주 색다른 풍경 아닙니까? 네, 진짜요. 저는 또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막 휴대폰 보면서 걷잖아요. 아유, 젊은 사람들은 남이나 북이나 그냥 앞에 안 보고 휴대폰 보면서 걷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좀 신기한 거는 북의 인민들이 저런 당대회 소식, 당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잘 알고 또 북식 표현으로 하자면 뭔가 격정 높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어요. 뭐 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국무회의나 또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거 잘 알지 못하고 혹은 알더라도 민감해서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야지 좀 관심 갖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북이 워낙 조직화되어 있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예를 들어 전원회의가 뭘 결정했다면 그건 바로 자 기업소나 공장으로 쫙 내려오거든요. 그럼 당장 자신들 기업소의 목표가 그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고 또 어떤 과업이 자기에게 떨어지는가가 또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원회의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예요. 또 그리고 2023년은 5개년 계획에서 중간이 넘어가는 해니까 그래서 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라고 하는 해가 내년에 그러니까 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7.27 전승절이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근데 이제 북에서는 이런 꺾어지는 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의의를 부여하거든요. 우리도 뭐 10주년, 20주년, 또 5주년 이런 건 중요하게 여기니까 북은 특히나 더 의미 부여를 많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최근에 화성 17형 발사도 성공을 하고 포사격도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내년에 전승절 70주년이라고까지 들으니까 혹시나 북에서 군사적 행보를 더 강화해 나가진 않을지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내년 7.27 전승절 70주년은 아무래도 좀 이제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강조할 지점은 올해 워낙 그 화성 17형과 같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이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가지고 군에 관련된 무력에 관련된 과업을 충분히 좀 달성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민생 분야, 경제 분야를 더욱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북녘의 하루에서도 계속해서 북의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전원회의 소식과 또 내년 북에서 일어나는 변화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사회의 발걸음, 그 방향과 속도를 가름짓는 중요한 분기점인 전원회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북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온 사회가 하나같이 움직이는 모습, 우리와 달라도 많이 다르지요. 지금까지 북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신나는 합주 공연입니다. 인기 만화 주제가 메들리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이 건반, 드럼, 각종 타악기까지 전문 밴드 못지않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물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동물이지요. 물범의 특징과 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볼수록 재미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동물 백과사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각이한 모습과 생활 방식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자연 속의 동물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지구의 한 끝,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의 하나인 남극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드넓은 얼음 위에 누워있는 이 동물은 물폼이랍니다. 바다 존모기류에 속하는 이 물폼을 농해라고도 부릅니다. 남극의 바닷가와 북빙양, 태평양과 대서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폼은 사는 곳과 정에 따라서 크기가 서로 다른데 몸 길이가 1.2m 정도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4m나 되는 큰 물폼도 있다고 합니다. 생김새를 보면 대가리의 앞면이 좁고 눈은 크며 귀바퀴는 없습니다. 네 다리는 털로 덮여 있으며 지느러미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 밑에 있는 두꺼운 지방층은 가장 추운 극지방의 물속에서도 몸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물에 잘 뜨게 합니다. 몸에 난 털은 피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거친 바위나 모래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물폼은 잠수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 있곤 합니다. 가끔 물속에서 1시간 이상 있을 때도 있는데 코끼리 물폼 같은 경우에는 1000m 깊이까지 잠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능한 잠수 전문가도 어디까지나 개와 고양이처럼 폐로 숨을 쉬는 포유동물인 것으로 해서 한 번은 밖에 나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겨우내 그것이 더 얼어붙지 않도록 유지하곤 합니다. 물폼의 기본 먹이는 물고기류나 문어, 낙지 같은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모기도 바다에서 찾고 바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폼이지만 털갈이 시기와 새끼 낳을 시기 그리고 휴식할 때에는 땅 위나 얼음 위에 올라옵니다. 물폼은 사나운 동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외진 바닷가나 얼음 위에서 새끼 나이를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 새끼를 자래웁니다. 젖은 성분의 50%가 지방인 것으로 해서 율량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납게 불어오는 극지방의 찬바람을 자기의 큰 몸집으로 막아주며 어미는 정상적으로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어미는 새끼 물폼에게 잠수하는 법과 사냥하는 방법을 배워주면서 생존 능력을 키워줍니다. 새끼는 2 내지 6주간 젖을 먹으며 젖을 떼면 인차 어미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물폼은 세계적으로 19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잔점 물폼, 고리무늬 물폼, 띠무늬 물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흥미있는 동물 백과 사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가장 힘든 일터로 자원한 여성이 있습니다. 일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는 살림 부문입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모두가 안 된다는 일을 오직 헌신과 노력으로 해냈습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생개골의 여성 살림 감독원 정순여 씨를 소개합니다. 사람은 한생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걷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며 저국의 부강본영을 위한 길에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된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엎어놓아도 뒤집어 놓아도 충신의 한 모습으로 변함없이 당과 저국을 위한 길에서 기쁨을 찾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뜨거운 인간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살림엔 숲을 가꾸는 애국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동지입니다. 개천시 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정순여 동지. 나라가 제일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행군 시기, 많은 사람들이 산림 부분을 떠났지만 정순여 동지는 조림 작업반 조림공으로 입직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조림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어렵고 힘든 우리 조림반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여 동무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이때 편안히 자기 가족이나 돌보면서 앉아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처음 조림 작업반 조림공으로 들어온 정순여 동지는 일을 잘해서 인차 반장으로 작업반 선동원의 사업을 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당정체 관처리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떠나갔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선동사업을 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일터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나날의 정순여 동지는 모범 선동원의 용에도 지녔습니다. 처음에 순여 동무가 산림감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견이 많았습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 떠나가는 판에 나이 든 여성의 몸으로 꽤 해낼 수 있는가 하고 도리질을 하였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산판을 오르내리며 산림을 가꾼다는 것은 솔직히 말처럼 옳지 않습니다. 조림 작업반 반장 사업을 하던 그는 산림감독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산길을 터파서야 정순여 동지가 일하는 담당 산지에 도착했습니다. 산이라고 하면 잎새 푸른 산선경을 그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된 산은 황금빛이 진하게 물든 울창한 산발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는 탄광들에 보내줄 동발목 생산을 위한 이깔나무 산지였습니다. 개천시에서 산이 제일 높고 산세가 험하고 인가와 멀리 떨어져 산림을 관리하기 힘든 구역입니다. 순여 동무가 담당한 구역에 돌과 바위로 된 조그마한 공지가 있었는데 순여 동무는 그 돌과 바위를 까내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은 얼마 못 가서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하도 안타까운 순여 동무를 보고 여기 나무를 심지 않은들 누가 동무를 타다겠어? 이렇게 말하자 순여 동무는 이 땅도 조국의 한 부분인데 자기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서 둥찜으로 훅과 두 번 날라다 펴고 나무를 심어 그 나무들이 끝끝내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산림감독원 동지들도 왔댔습니다. 하지만 1년도 못 돼서 다른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산림감독원이 온다길래 남자들도 힘에 부치는 일을 여자가 꽤 감당해내겠는가 하는 우려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어 오자마자 일본새부터가 달랐습니다. 양무장부터 꾸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우리 산림경영소 쪽으로도 우리 양매장만한 데가 없을 겁니다. 1년에 나무모를 100만 그루 이상씩 생산합니다. 우리 감독원 동지가 우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전당 전국 전민이 산림복구 전투에 적극 돌천하셔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수 동지의 불멸의 러작을 받아 안고 정말 잠들 수 없었다는 것. 우리 산림부문 일꾼들이 이를 쓰게 못해 경의하는 청수 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우리 모두가 각오를 든든히 가지고 분발하자. 이 땅에 씨앗을 묻기 전에 저국의 사랑을 먼저 묻을 때 숲이 푸르러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산에 씨앗을 심기 전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 애국의 진한 땀을 먼저 묻었습니다. 산기슭의 한때기일지라도 저국의 제부로 푸른 숲이 우거져야 할 소중한 땅이어서 어느 한 것도 놓치지 않고 정성스레 심고 애써 가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을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국이라는 거목의 억센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겠다는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저국을 위해서 무한히 헌신하고 투신하는 참된 애국자들은 언제나 양심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살림은 면을 두고 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가꾼 이 울창한 수림을 벌떼의 궁지와 자부심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제가 맡은 이 산림구역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결시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독천시에 대한 현지들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산천을 바라보시며 정말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우리 저국 산천을 더 잘 가꾸어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결시가 깃들어 있는 이 땅에 저의 한 생을 바쳐가겠습니다. 삶을 빛내준 그 꿈도 여기 너와 함께 빛내리 이내 한 생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 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군요. 정치국 회의는 중앙위원회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지도부 회의로 봐도 무방할 것인데요. 회의에는 김정은 총비서와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참가하였다고 하는군요. 이날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하였다는데요. 보통 전원회의라 함은 중앙위원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의미하지요. 전례 비춰볼 때 당 중앙위 부서 일꾼들과 정부 중앙기관, 도단위 지도기관, 시군의 중요 공장, 기업소 책임 일꾼들의 방청도 허용하리라 여겨집니다. 북은 알다시피 당이 정부를 지도하고 이끄는 사회이지요. 중앙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니 무척 중요한 회의가 연말에 열리는 셈입니다. 올 한 해의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 사업 경과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평가하고 내년 계획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올해 비상방역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겠지요. 작년 1월에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해 무엇을 정비하고 보강해야 하는지도 점검하겠지요. 북은 내년을 공화국 창건 75주년, 전승절 70주년 등 역사적 해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의 결정서가 아마 2023년 신년사를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노력하기보다 정말 있는 그대로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지켜보며 북의 정책 방향과
그 의지를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능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